반갑습니다. 재정학의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모르실 수가 없죠? 바로 정병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자, 오늘은 이 교재의 핵심 중에서도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물품세의 최저과세 파트를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착한 세금.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어차피 세금은 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내는 거 어떻게 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을 가장 작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최저과세론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착한 세금을 찾으려면요. 우선 세금에 왜 나쁜 면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정체부터 알아봐야겠죠? 그건 바로 세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 액수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사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과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데드웨이트 로스, 직역하면 사중손실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금 때문에 시장이 원래 돌아가야 할 방식대로 못 돌아가고 왜곡되면서 원래는 잘 쓰였을 자원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아예 그냥 증발해버리는 그런 비효율성을 뜻해요. 오늘 우리 이야기의 최종 보스, 바로 이 녀석, 초과 부담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그래프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원래 세금이 없었다면 가격은 PX에서, 거래량은 X0에서 결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TX만큼 세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내는 가격은 오를 거고 비싸지니까 당연히 사는 양은 X1으로 줄어들겠죠? 바로 이때 정부 주머니로도 생산자 주머니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허공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가치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저기 보이는 삼각형 이 부분 초과 부담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도 갖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사회적인 손실인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핵심 질문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초과 부담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작게 만들면서도 나라에 필요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 최적의 방법을 한번 찾아 나서 봅시다. 그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20세기 초 영국의 천재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프랭클 램지가 찾아냈습니다. 이름하여 램지 규칙, 최저과세 논의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램지 규칙의 핵심, 정말 기발하면서도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상품의 수요량을 똑같은 비율로 감소시켜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사과랑 바나나가 있다고 쳐봐요. 세금을 매겨서 사과 소비가 10% 줄었다. 그러면 바나나 소비도 똑같이 10% 줄어들게끔 세율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세율을 똑같이 매기는 게 아니라 소비의 감소율을 똑같이 맞춘다는 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델타 X 나누기 X는 델타 Y 나누기 Y. 즉, X라는 재화 수요의 변화율과 Y라는 재화 수요의 변화율을 같게 만들어라. 바로 이겁니다. 램지는 수학적으로 바로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사회 전체의 초과 부담, 그 합계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이야, 정확하게 짚었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현실에서 정부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의 소비 감소율을 일일이 다 계상해서 세율을 매기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위대한 램지 규칙을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실용적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역탄력성 원칙입니다. 이름에 들어간 역, 인버스라는 글자,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램지 규칙의 정신을 현실에 완벽하게 구현한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해법이죠. 자, 이 역탄력성 원칙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거의 줄지 않는 그런 상품을 단단한 돌멩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가격만 살짝 건드려도 수요가 고무줄처럼 쭉쭉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품을 고무줄이라고 해보죠. 역탄력성 원칙은 아주 간단하게 명령합니다. 돌멩이에는 높은 세율을, 고무줄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
왜 그럴까요? 돌멩이는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어차피 계속 사주니까 거래량이 별로 안 줄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왜곡, 즉 초과 부담이 작게 생기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이걸 수식으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세율의 비율, 그러니까 TX 나누기 TY가 수요 탄력성의 비율, 엡실론 Y 나누기 엡실론 X와 같다고 되어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변수 X랑 Y의 위치가 분자 분모에서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역탄력성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다? 탄력성, 즉 엡실론 값이 낮은 놈에게 높은 세율 T를 매겨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왼쪽이 바로 우리 돌멩이, 즉 비탄력적인 재화고요. 오른쪽이 고무줄, 탄력적인 재화입니다.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결과적으로 생기는 초과 부담, 저 삼각형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 돌멩이의 초과 부담 A가 오른쪽 고무줄의 초과 부담 B보다 그냥 봐도 압도적으로 작죠? 이게 바로 역탄력성 원칙이 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가장 똑똑한 세금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 되는군요. 자, 박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질문이야말로 역탄력성 원칙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소비를 줄이기 정말 어려운 가장 비탄력적인 재화가 뭘까요? 맞습니다. 쌀, 약, 전기, 수도요금 같은 생필품이죠. 그렇다면 역탄력성 원칙에 따르면 경제 효율성만 딱 놓고 봤을 때 바로 이런 생필품에 가장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재정학의 영원한 딜레마, 효율성과 공평성의 대충돌이 발생합니다.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면 생필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답이죠. 하지만 공평성의 잣대를 한번 들이대면 어떨까요? 이 생필품에 대한 지출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생필품에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무겁게 만드는 역진세가 되고 마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어쩌면 가장 불공평한 세금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세금에는 초과 부담이라는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죠. 둘째, 그래서 최저과세의 목표는 이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 이론적인 해법으로 모든 상품의 수요를 같은 비율로 줄이라는 램지 규칙을 배웠고요. 넷째, 이걸 현실에 써먹을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비탄력적인 상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역탄력성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결국 생필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공평성의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공평성, 이 두 개의 아주 무거운 저울추 사이에서 우리 사회의 조세 정책은 과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경제학 교과서 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